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적정 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이 고유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학설과 판례, 변제 자력이 부족한 실질적 위기 시에 파산자가 그 재산을 염가에 매각하는 것은 책임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킨 사행위로서 고유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나아가 재산이 적정 가격으로 매각된 때에도 고유 부인이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답니다. 긍정설은 부동산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 재산으로서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지만 그것이 매각된다면 파산자가 금전화된 부동산의 가치를 소비에 은닉하기 쉽게 되고 책임 재산의 실질적 감소로 볼 수 있으므로 매각이 사적 정리 일환으로서 공정한 방법으로 된다든지 대가인 금전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등 유해성을 부정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이 적정 매각에 의한 매각도 사행위로 된다는 견해입니다. 부정설은 적정 가격에 의한 매수하였음에도 후에 매도인이 파산한 것에 의해 부인이 인정된다는 것은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나아가 위기에 빠진 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든지 하여 자금을 마련할 길을 막는 것이 되므로 부동산이 적정 가격에 의한 매각은 사행위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설이 맞는 것 같은데요. 통설은 수익자가 사회에 관한 선의를 입증하면 고의 부인이 성립은 조각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가 행한 매각이라면 부당성이 부정되므로 그 면에서 부인이 성립 가능성은 조각되고 채무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적정 가격에 의한 매각이 부동산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통설은 적정 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절충살로서 매각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부인이 성립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기초가 된 목적, 동기,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 행위 당시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위 부당성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부동산의 매각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 부인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유해성 요건이 이름 충족되나 그 상대방의 수익자가 행위 부당성 현결, 즉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 매각행위 목적과 동기, 매도 대금 및 사용 용도 등을 부인권 발생을 방해하는 권리장애 사실로서 주장 입증한 경우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주 62, 임종원, 박성철. 검토. 적정 가격의 부동산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을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마찬가지 견해입니다. 적정 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서 본 것 같이 일본 심파서법은 적정한 가격에 의한 재산 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은닉 등 처분이 실질적인 발생 염려 또는 은닉 등 처분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하나여 부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권자로서 채무자로서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조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그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라 하여금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되고 거래의 상대방을 부인권에 관한 분쟁에 편입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앞에서 본 일본 신파산법의 규정, 미국 파산법의 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적정 가격에 의한 재산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저도 이 견해가 좋은 것 같아요. 적정 가격에 의한 재산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실질적 위기 시에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무상 적정한 가격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대가의 사용처가 드러난다면 그 대가의 사용처에 따라서 편파 행위 이유로 부인하는 등 부동산 처분 의 행위를 저도 이렇게 해결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처분 의 행위를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짜리 부동산에 1억 5천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5천만 원은 어디다 썼냐. 근데 보니까 뭐 3천만 원은 뭐 처형 돈을 갚고 1,500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 그럼 3,500만 원은 이제 부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처분 후 대가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부인권 대상에 관하여 문제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이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대가의 사용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처분행위 자체를 부인권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사견으로는 부동산 처분 대가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되어야 할 부동산 매각 대가가 감소된 것 같은 것이므로 실질적 사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정 가격에 의한 매각이라 하더라도 고의 부인 또는 위기
위기 부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으로는 적정 가격의 매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매수인이 채권자 1인이고 채권과 매매된 채무와의 상계에 의해 매매된 결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하산 채권이 대물 변제죠. 이거는 사행이 긍정되죠. 그래서 적정 가격에 대한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 대금 사용처가 명확하면은 사행위가 안 되고 그 매도 대금 사용처를 부인하면 되고, 불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행위가 되고 이제 부인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절충설이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 판사님도 통설과 다르게, 저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통설처럼 하면 모든 걸 다 부인해야 되죠. 힘들죠. 그래서 이 절충설이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절충설이 또 실제 관제인의 특히 이런 어떤 편파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개인 파산 관제에서 관제인 실무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